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주식 상담소, 저는 황미혁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주 동안에 시장 대응하시면서 또 어렵고 또 힘든 일들 많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자, 그만큼 성심성의껏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저희는 이번 주에 강연회 일정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강연회가 있는데 한번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연회 일정 확인하셨죠? 저는 잠시 후 1시에서 3시까지요.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3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서울역 이제 지하철로 오시면 4호선이거든요. 4호선 11번 출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시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오다 보니까 날씨가 좀 포근하네요. 오시는데 또 무리 없이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왜냐면 연말 강연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준비 많이 했고요. 그 연말 강연회는 항상 제가 마지막 연말 특집이죠. 사실 그 마지막 연말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연초까지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저도 오늘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여러분들 그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할게요. 자, 한 주 동안 시장이 약간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이 2,500포인트 위로 막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갈만 하면 또 떨어지고 자꾸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연말 12월 달에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하던데요. 산타랠리가 또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왜 이렇게 시장이 안 가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은 오히려 수익을 내기에 좋은 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시총 상위주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 가상화폐 가격이 막 많이 올라갔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이렇게 가상화폐라는 건 위험자산이거든요. 위험자산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증시에도 그동안 거의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이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좀 위험자산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 경제나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지금 잠깐 또 움직이지 못해서 시장이 약간 좀 깔려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로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형주만 너무 보지 마시고 우리가 중소형주 있죠. 이 저점에서 막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팁은 제가 잠시 후에 오프라인 강연을 하잖아요.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1부 상담 김도 멘토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자, 2부는 또 제가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 많이 주세요. 자, 전화 번호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02-2638-3985번이에요. 지금 전화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상담 받으실 수 있을걸요? 제가 그만큼 또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해볼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자, 만약에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주셔도 괜찮아요. 샵 3989번인데 문자는 대신 100원 유료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상담을 하면 얼마나 값어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전화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문자 상담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S&T 에너지 문자 상담 들어왔고요. 자, 2만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00원. 자, 20%. 자, 에너지 S&T 에너지. 자,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셔서 지금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 22,600원이에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 종목을 여기서 물렸어요. 22,600원.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왔죠. 이 종목은. 이 사우디 방문 소식 때문에 S&T 에너지가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졌어요. 아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에 좀 많이 속아요. 그 전에 주가가 한번 시세가 딱 나오면 아 그래 그 다음에 눌러놨으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재료가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우디 그 뉴스 있고 나서 주가가 더 이상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요게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때 올렸던 거래들이 떨어지면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나와버린 거죠. 이거는 한동안 그 다음 재료가 들어오기 전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 매수 가격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걸로 하세요. 지금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팔지 마시고 매수가 차이 얼마 안 나니까 22,600원에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 상담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이 들어왔네요. 한주 라이트 메탈. 자, 매수 가격 그다음에 비중 보겠습니다. 5,200원에 매수하셨네요. 5,200원. 자, 그리고 비중이 10%?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 이것도 왜 그래요? 첫 종목부터 힘들었는데 두 번째 종목도 힘드네요. 이 종목이 이렇게 단기에 딱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사시고 거기서 물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한주라이트 메탈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단기에 한번 탁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지난번에 현대차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재무적으로도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안 나잖아요. 그 한번 올라올 때 이거는 물려있던 분들이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거지.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도 지금 좀 좋지 않아서 약간의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선에서는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4,4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매수가 기다리다가 나중에 되면 진짜 못 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4,400원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은요. 전화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황민영입니다. 네. 자, 저하고 오늘 첫 전화인데,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LG전자, 네. 예, 10%고 103,000원요. 103,000원에 10%예요. 예, 이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많이 내려가 보네요. 실적이 아주 좋다해요 그런데. 그러네요. 아유,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어. LG전자가 참 그 힘들게 하네요. 이 참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버티는데 LG전자는 이렇게 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거 10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LG전자니까 좀 믿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중이 10%. 자, 예. 어떤 점이 가장 지금 고민되시는 거예요? 이 종목을 어떻게? 이게 얼마큼 더 내려갈란동 이게 지금 내려가는 지지선을 좀 보고 네. 매수를 더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올라가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꽤나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시군요. 예. 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드릴게요. 네. LG전자는 솔직히 저는 지금 103,000원에 매수했다면 밑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 이제 혹시 그 가격이 떨어지면 그 밑으로 빠지면 예.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요. 맞아요. 이거는 더 빠진다면 정리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로 적절한 가격은 9만 원 정도 선일 것 같아요. 9만 원도 괜찮고 9만 원에 가까운 가격도 괜찮고 9만 원 조금 아래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아,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매수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예. LG전자가 지금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증권사에서 어쩔 때는 실적이 안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되면 실적 좋다고 또 말 바꾸는 아, 경우도 그러니까요. 그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지금 올해는 좀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예. 내년 초죠, 이 상반기라고 하죠. 네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달까지잖아요. 예, 예. 상반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뭐 12월인데 이게 뭐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제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그런 그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예. 아마 기관들이 이거 밑에 빠지면 살려고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의심도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9만 원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은 12만 원까지는 저는 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예. 네, LG전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맨날 실적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LG전자의 그룹주들도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들이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LG전자는 9만 원 부근 또는 뭐 아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9만 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12만 원까지 잘 끌고 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전화번호 나가고 있잖아요. 02-2638-3985번.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목이 좀 가라앉으셨네요. 자, 예,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예, 18,700원에 30% 가고 있습니다. 18,700원에 30%. 예, 예. 그래요. 이 종목은 오래되셨군요. 예. 네.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에 근래에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자,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 전에? 네, 네, 네. 그래요. 한 번쯤은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 계획은 사실 이미 지났으니까 거기서는.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궁금한 건 매수가 회복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제가 볼 때도 지금 그게 제 눈에는 19,000원 정도가 보여요. 네, 네. 네, 19,000원 정도. 그동안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은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항상 이 가격대에서 계속 잡아줬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등 나왔던 가격이 이제 그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제가 이제 19,000원까지 보인다라는 거 하는 건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은 저라면 19,000원까지는 기다렸다가 사실은 매수가가 18,700원이니까 300원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는 좀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19,000원에서 잘 빠져나오고 그 이상의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어제 그 뉴스에 네. 그 강급 기간 4개월 동안 네. 입찰 제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예. 어제 그 6시 예, 예, 6시 맞습니다. 33분에 나왔네요. 예. 지금 뉴스가 하나 장 끝나고 나서 나왔군요. 예. 그래서 4개월간 광급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회사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소명할 계획이다. 사실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빠르게 반응이 오는 건 어디서 반응이 오냐면 시간에서 이제 예. 반응이 시간이 와요. 떨어졌더라고요. 시간에서 근데 이게 2%. 굉장히 큰 문제라면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거의 뭐 한가 부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뉴스 나오고 나서 2% 정도가 떨어졌네요. 예, 예.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게 뭐 1년 동안도 아니고 굉장히 좀 긴 기간도 아니잖아요. 4개월 정도의 기간이고 그다음에 또 소명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는 있어도 이미 손실이 좀 크잖아요. 여기서 네네. 파실 건 아니잖아요.
예. 조금만 더 시간이 더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 좀 빠지면 좀 사도 될까요, 추가로? 30%인데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이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더 네. 많은 종목도 네. 있고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네. 기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종목에 얽매이면 안 돼. 이게 너무 짝사랑 우리가 혼자서 막 사랑하면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스토커가 돼요, 그죠? 네, 스토커로 가면 안 돼요. 비중을 전문가님 우리가 또 딱이 마지막 정도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예, 많으셨군요. 저기 네. 분식 회계도 또 있더라고요. 분식회계요? 그 전에 한몇 그건 달 지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나가지 싶은데 발표는 안 됐는데 어떻게 네. 했나 싶었어요. 그거는 사실 저도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죠?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어서 담당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가 그 과거에도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헬스케어 또 분식회계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대기업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잘 무난하게 잘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걱정하지 마시고. 19,000원까지 기다릴까요? 네, 저는 기다려요. 네, 이렇게 예,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준혁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강원에너지요.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 네. 매수가는 27,800원에 10%. 27,800원에 10%요. 예, 예. 27,800원. 너무 많이 물렸어요. 아유, 그러게요. 아이고, 이거 세게 물렸네요. 이거 너무 아프시겠다. 이게 그래서 참, 네.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를 조금 하면 어떨까? 물타기라면 어떨까요? 예. 그 전에 한 번도 추가 매수 안 하셨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셨구나.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회사를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강원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올라왔던 건 사실은 이거는 정상적인 주가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업도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어느 정도 잘 벌어줘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전에는 적자였다가 2022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또 1분기, 2분기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실적이 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 어떤 테마가 아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뭐 내년에 또 2차 전지 관련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원한 테마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올해 너무나 이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강원에너지나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은 비중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늘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강원에너지는 제가 볼 때는 그 목표 주가를 매수가까지 잡아드리긴 어려워요, 솔직히. 예, 예. 네, 그래서 25,000원 정도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해요. 근데 만약에 25,000원에 올라오게 된다면 네.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면 단가 떨어지니까 25,000원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몰라요. 25,000원이 오면은 사실은 그 매수 가격이 27,800원이잖아요. 네. 25,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건 매수가까지도 한 번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그 판단은 25,000원 왔을 때 또 한번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은 얼마 정도로 보면 돼요? 저점은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15,000원 정도 그 위에서는 잡아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5,000원 반등 시에 한번 연락을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추가 매수는 안 하고요. 저 하면 안 하는 게 예, 좋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혁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연우고요. 네. 8% 18,440원. 18,440원이요? 네. 연우. 잘 나갔던 기업인데.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되게 오래돼서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몇 년 원래, 되셨어요? 네, 25,000원인가 그때부터 네. 조금씩 사기 시작해가지고 네. 네, 이제 사다가 멈춰서 사기 시작했다는데 그 비중이 8%네요?
한 1%씩 네, 그 사셨나 봐요. 한동안 네. 샀다 섬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네.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아. 샀다가 네,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 예. 그렇군요. 예, 떨어질 때 멈췄군요. 원래 떨어질 때 사야 네, 네.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연우도 지금 이제 12,220원이에요. 이제 막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려고 해요. 근데 네. 연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화장품 용기 사업을 또 하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콜마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연우는 그동안 이제 그 화장품 용기 사업이 화장품 사업이 잘 돼야 또 용기 쪽이 잘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그 힘들었죠. 마스크 네. 쓰고 다니면서 그죠? 사람들이 그 밖에도 못 나가고 외출도. 그래서 네. 우리가 그 화장품도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약간 불안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연우도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보면은 이제 점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죠? 네. 실적이 뭐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역시 이 많은 대규모 이제 그 대규모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여행객들 허용을 했잖아요, 그죠? 단체 여행객들, 그죠? 그래서 연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저점 부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럼 추가 매수를 혹시 더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그것도 궁금해서. 그러면 네. 지금 자리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다만 이 회사가 거래가 지금 금요일 날 보면은 거래량이 일시 100, 1000, 7,900주? 그죠? 네. 거래 대금이 100만 1000만 억.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거래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아서 그 많은 네. 물량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러지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비중이 8%니까 한 뭐 네. 1%씩 해서 한 10%까지 늘리는 건 저는 괜찮게 봐요. 아, 더 늘려도 될까요? 네, 1%씩 해서 1%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1% 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1%더 네. 사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많이 싸니까 그렇게 해서 네. 아마 그렇게 해서 18,000원만 넘어가도 아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면 또 그럼 더 얘는 네. 18,000원이 네.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 위로 봐요. 네, 아직 네. 주가 상승이 안 나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지금 근데 아, 거래가 네. 없다는 게 문제인데 거래는 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네. 연우는 18,000원 저는 목표 주가, 그다음에 추가 매수 가능. 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괜찮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전화번호, 그다음에 문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2638-3985번, 그다음에 문자는 샵 3989번. 자,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혁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오르비텍이요. 오르비텍. 3,400원에 네. 20%요. 3,400원에 20%요. 네. 3,400원에 20%. 아유, 이 종목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샀어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샀다는 건 이 회사가 어떤 점을 좀 보고 사신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게 가격이 되게 3,700원 밑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원전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방사능, 원전 이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원전수 방류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하고 좀 엮여서 주가가 테마를 좀 타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저라면 이 종목보다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3,400원인데 네.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가 테마를 타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가요. 거기다가 지금 실적도 이 적자를 계속 또 내고 있어서 저는 실적이 조금 더 걱정이 되거든요. 이 테마를 탔을 때 주가가 반짝 올라갈 때 그때 팔 수 있을까요? 딱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저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드리긴 어렵고 네. 저는 그냥 3,500원 위로 탁 올라오면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500원. 솔직히. 네. 왜냐면 지금 그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죠? 최근에 뭐 엔터주도 올라간다, 뭐 게임주도 올라간다, 뭐 제약주도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시청자분이 한테도 그렇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저는 위험성, 그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대치 있죠. 기대치보다 위험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말고 이 종목은 3,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다른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손해보고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 잘 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HK 이노엔이고요. 네. 42,200원에 네. 50%요. 42,200원이요? 네. 아,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2, 3일 전에 제가 HK 이노엔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 네. 상승할 때 이렇게 좀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는 못 갖고 있고 이제 조금 상승해서 오. 팔고 네. 다시 내려가 있길래 네. 그래서 한동안 안 보다가 음. 내려갔길래 다시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렇군요. 이 종목으로 네. 이제 매매를 좀 하셨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숙취 해소제들 컨디션이라는 그 제품이 굉장히 네. 좀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숙취를 해소해주는 제품이란 말이죠. 네. 그죠?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거기서 네. 좀 약간 흔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어쨌든 뭐 그 제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이 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는 게 또 한국콜마잖아요. 네. 그래서 HK 이노엔의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네. 과거에 이 기업이 상장됐을 때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보다는. 그래서 네. 충분히 저점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이번에도 그 어느 정도 적정선에 올라가면 또 파실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비중을 네. 조금만 좀 작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한 뭐 10%, 20% 정도. 네. 50%니까 약간 지금 약간의 수익이긴 하지만 뭔가 네. 조금 떨리죠. 혹시나 또 빠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빠지는 건 떨리지가 않고, 그래요? 네, 그냥 네. 올라갈 거는 같은데 약간 확신. 얼마까지 이걸 들고 있어야 되나 이번에는 어, 좀 확실히 끝까지 잘 잡고 있어야지 이런 네. 마음이라서 어. 한번 금액을 목표가만 얼마 네. 이게 잡아야 보통은 매수하고 나서 이 빠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네. 강심장이신가 봐요. 네. 자, 일단 HK는 그만큼 좀 믿고 네.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저도 이제 회사는 좋은 회사고 해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어쨌든 우리는 만일의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또 예측한 대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오히려 빠졌을 때 뭐 추가 매수를 뭐 그만큼 믿는다면 처음 매수하고 네. 나서 좀 빠지면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다음에는 어쨌든 아무리 네. 좋아도 10% 네. 정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네. 그래서 HK 이노엔은 이 회사는 이제 길게 계속 끌고 가는 건 저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차라리 이번에도 한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에서는 또 한 번 또 네.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 회사가. 네. 왜냐하면 네. 그때 물량들이 이제 매물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가격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44,0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좀 떨어지면 다시 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44,000원 정도까지 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현대바이오예. 현대바이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9,600원에 100%요. 100%요? 예. 29,600원에 100%를 사셨어요? 예, 나는 왜냐면 주식을 오래 했는데 네. 뭐 노나가 사니까 뭐 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지나니 그런 하기는 소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면은 뭐 80% 아니면 100% 일이 합니다. 아유. 그렇죠. 예. 진짜 어찌 보면 남자다움의 그런 상징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위험성이 커요. 우리가 어떤 종목 이제 분배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어떤 종목이 떨어져서 막상 수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반면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제 뭐 다른 종목이 많이 올라가도 다른 종목 때문에 이제 수익이 좀 덜한 부분이 있지만 떨어질 때는 그만큼 어떤 종목이 많이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밸런스가 맞춰져서 하락에 대한 손실은 좀 그만큼 많이 보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퍼뜨려 놓는 건 또 안전하기 때문에 퍼뜨려 놓는 건데 일단 뭐 성향상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유 그런 거 난 싫어.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나는 그냥 무조건 이게 끝내는 게 좋아. 이거잖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향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왕이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로 가는 게 좀 저는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찐득이 이슈 때문에 주가 한번 팍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좀 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네, 이때 막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아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아마 매매를 그래도 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경력상 이쯤이면 좀 이제 눌림목이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타이밍은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너무 길게 보면 안 돼요. 괜히 또 수익 났다가 또 빠져버리면 또 손실해서 또 힘들어지거든요. 100%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짧고 굳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31,000원 위로 탁 치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종목은. 대신 25,000원 위쪽까지는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흔들렸죠. 그렇죠? 예, 그 꼬리를 다행히 잡았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 바로 안 뜨면 한 번 더 흔들 수 있거든요. 그건 감내하고 가야 되고 31,000원 위로 탁 올라가면 그때는 뭐 31,000원 부분에서 애매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탁 쏘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정리는 한 방에 하세요. 예. 네, 사실 때처럼.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요.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 1시부터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저하고 대면하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1시에서 3시까지 서울역 스페이스 쉐어 3층 301호에 제가 강연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되게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4호선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이 강연회장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시 후 1시에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지금부터 좀 설레네요. 여러분들 볼 생각에. 연말 강연에 정말 많이 제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연말 강연에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의 결과물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 또 알려드리고 또 연초까지 어떻게 또 이어나가야 될지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잠시 후 1시에 저는 여러분들과 서울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상담 이어가야 되겠죠? 전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아직 상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자도 많이 주시고요. 자, 02-2638-3985번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 자,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지금부터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자, 네, TIM이요. 네. 30%에 8,630원입니다. 30%예요? 예. 8,630원이요? 네네. 아이고, 비싸네요. 너무 오래 이렇게 힘들게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작년에요. 작년에 사셨어요? 네네. 아이고, 작년에 매수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TY에는 작년에 매수해서 지금 그러면 뭐 1년 정도 넘게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를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뭐 저기 실적도 괜찮고 네. 저기 트랙터 뭐 저기에서 샀는데 이렇게 네. 그때는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좀 있었죠. 네네. 그죠? 트랙터 사업을 하고 있고 컴바인, 농기계를 네, 예.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실적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성장성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실적 그 성장인가 아니면 이 꾸준하게 성장이 이어갈 수 있는가를 본다면 제가 볼 때 그 농기계 쪽이 계속 고성장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네. 그렇죠. 요즘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다시 또 뭐 농사를 다시 또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만큼의 어떤 큰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TY에는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아마 자율주행까지 섞여서 테마를 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혹시 그 매수 가격까지 회복을 기대하고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혹시? 아니면 아니요. 음, 매수가까지는 기대 안 해도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 한 7천 원 네. 선에서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네. 갈아타야 되는 건지 맞아요. 계속 현고하고 있고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음. 꼭 매수가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매수한 시점이 좀 안 좋으면 그러면 꼭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나중에 되면 더 큰 손실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고 거래가 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거래는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는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7,000원이라는 가격은 아직은 제 눈엔 보이진 않아요. 네네. 제 눈에 한 6,500원 정도까지는 지금 보이거든요. 네. 한 9월 달에 한번 올라왔다가 빠졌던 자리죠. 네. 근데 6,500원 왔을 때 그냥 파는 건 아니에요. 네. 6,500원 오면 지금처럼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어. 그때 7,000원이든 7,500원이든 더 갈 수 있다면 더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 판단을 6,500원 정도 와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판단은. 왜냐하면 그래서- 6,500원은 지금 보면 이제 이때 이 매물대라고 얘기하죠. 많이 사람들이 물려 있고 과거에 지지를 많이 받았던 가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라올 때 이때 올라갔다 막힌 자리거든요. 네. 하지만 이 가격이 제대로 뚫려주기만 한다면 위로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꼭 나중에 6,500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네? 지금 팔기엔 너무 늦었어요. 어. 지금 팔면 이게 진짜 저점에서 팔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나요? 시간은 솔직히 어느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꽤 빠르게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럼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네. 네. 그래서 거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꼭 네. 연락 주세요. 그럼 물타기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물타기 네, 바쁘신데 욕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이번엔 문자 종목이군요. 자, 문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슈어 소프트테크. 자, 소프트테크. 제가 이게 입력이 잘 안 되네요. 네. 자, 매수 가격은 6,250원이고요. 비중은 20%. 자, 6,250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익이 살짝 나고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 이 회사도 이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그 상장 초기 가격 밑으로 빠진 종목이에요. 지금 회복하고 있는 가격인데 이 회사는 길게 보진 마세요. 저는 7,000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그 상장 첫날봉의 저점 밑으로 빠져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저점이 어디에서 잡힐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이 종목은 지금 3,860원에 저점 잡고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거라 적절한 그 선에서는 7,000원 정도라고 봐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아마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 수익 내고 나오죠. 그래서 7,000원으로 저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도 역시 문자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레모랭이네요.
레몽레인. 자, 오랜만에 상담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자, 매수 가격은 21,600원이고요. 21,600원. 어이구, 너무 비싸네요.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은 8%네요. 자, 이거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긴 한데 또 비중으로 보니까 비중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런데 이 종목은 과거부터 거래가 좀 많이 부족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난해죠. 지난해 11월 달에 거래가 대규모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거든요.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죠. 쭉 거래가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아까 어찌 보면 뭐 황무지처럼 지금 거의 말라 있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다 물을 줄 수 있는 건 이제 거래겠죠. 거래가 들어와야 되고 그 거래가 들어올 때는 관심일 거예요. 이 관심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이 그 드라마 콘텐츠 쪽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CJ ENM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 종목들보다는 레몽레인은 조금 뒤에 있는 종목이에요. 시세가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워낙에 좀 높고 해서 아마 근데 그 추가 매수를 지금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봐드릴게요. 재무 정보를 좀 빠르게 봐드릴 텐데 이 회사가 부채가 너무나 많다 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증자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회사 조금 더 자본 쪽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납입 자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본 잠식 이런 것들은 없고 잉여금이 좀 부족하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영업 그 다음에 투자. 추가 매수는 지금 하기엔 조금 애매하군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실적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추가 매수를 진짜 해볼까? 그거는 15,000원을 회복해야 그때부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주가가 싸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한번 연락을 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또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이번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매수 가격은 253,000원이에요. 253,000원이군요. 그리고 비중이 10%네요. 253,000원에 10%. 이 종목을 언제 사셨을까요?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이 종목이 급락을 했을 때를 보니까, 신작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재료 소멸이라고 하는데, 아마 신작에 대한 그 모멘텀이 조금 효과가 좀 반감된 게 아닌가, 기대보다 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에서 이번에 그 TL이라는 그 신작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을 돌파를 했다. 근데 원래 그 초기에 이제 이런 이제 게임을 신작을 발표하잖아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많긴 해요. 그런데 지금 TL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플 쪽에서의 그 순위라든지 매출 순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주가는 다시 또 회복을 가게는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NC소프트는 지금 과거의 고점과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떨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사실 이제 약간 노후가 되긴 했고요. 게임 자체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거기다가 유저들도 많이 이탈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신작 게임 뭔가 좀 한 번 또 히트를 칠 만한 신작 게임이 필요했고 그게 지금 TL이라는 게임이 나온 거거든요. 이 반응만 괜찮다면 주가는 또 회복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비싸게 사진 않았어요. 대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3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바라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갈 텐데요. 자, 이번 종목 또 문자 많이 주시네요, 지금. 문자 종목 상담 많이 주셔도 좋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전화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네, 전화도 많이 주시고 문자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종목입니다. 범양건설, 범양건영. 네. 자, 매수 가격과 비중 보겠습니다. 4,900원에 지금 20%네요. 4,900원에 20%. 4,900원이요. 아이고, 이 종목도 오래되셨군요. 범양건영, 아이고, 이 종목 지금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가 조금 많이 그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뭐 수도권 지역에서의 이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금리가 사실상 높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떤 메리트 이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기대치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주가가 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주가가 과거부터 흘러 들어왔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가 내 탄력으로 본다면 이제 테마나 이슈를 묶여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범양건영의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저는 맞고요. 다만 이번 반등이 과연 3,000원을 넘어갈지가 좀 관건이거든요. 3,000원만 넘어간다면 4,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좀 위로 키워놓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3,000원짜리에서 좀 흔들림이 있다면 그때는 뭐 아쉽게도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000원 정도 가격대 진입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 잘 넘어가게 된다면 4,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문자 상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케미칼이네요. 제이시스 케미칼. 자, 매수 가격이 지금 1,700원이고요. 비중이 지금 7%예요. 제이시스 메디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지금 1,700원에 비중 7%. 1,700원. 이 종목 최근이군요. 매수하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네요. 근데 타이밍이 참 안 좋. 이게 왜 이렇게 또 사고 나서 좀 떨어지니까 주가도 좀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 그 여러 가지들을 보잖아요. 뭐 차트를 본다든가 수급을 본다든가 뭐 실적을 본다든가 성장성을 본다든가 그렇죠.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눈에 딱 우리가 딱 이렇게 이거는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본 거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 뭐 TV를 보시는 분들은 저거 저 흐름인데라고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갔습니다.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갔잖아요. 이 다음에 이 전고점 자리죠. 이 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주가가 여기서 딱 올라갔다가 빠지죠.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빠지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 나오냐면 우리가 뭐 머리 어깨요. 뭐 삼산, 헤드 앤 숄더 이렇게 표현하죠.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보통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서 10,000원 정도까지를 이 가격 10,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투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가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자리를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1,7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11,000원 위로 올라오면 파세요. 이건 뭐 수익 확실하게 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적정선에서 정리하자. 11,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 후 1시에 강연회가 있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가 서울역에서 있습니다. 방송 끝났으니까 저는 바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저를 실제로 보고 저하고 대면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제가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 1시에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힘내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